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그 오스만 제국 왕 3명을 했었죠. 이 사람들을 정말 잘 나오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매트가 있었어요? 옥매트야, 메오매트야? 메오매트. 업적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1453년에 천년제국인 여러분, 무슨 티움? 비잔티움 제국을 어떻게 했다? 멸망을 시켰다. 그 다음에 발칸반도 대부분을 점령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해로 진출을 했다? 흑해로 진출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슨 탐불로? 이스탄불로 이름 바꿔서 요로 수도로 옮겼다. 그래서 여러분, 요 사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1450년대 15세기 중반의 짱이라면, 자, 여러분 누가 나오느냐? 자, 이거 기억나요? 셀림 몇 세가 기억나야 돼요. 셀림 1세. 대충 언제예요? 대충 1510년에서 1520년까지 짱이었죠. 술탄 칼리프였죠. 혹시 약간 소리가 나면 미안해요. 여기 옆에서 좀 공사를 하나 봐. 그래서 소리가 좀 나도 양해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큰 소리로 할게요. 자, 셀림 1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나요? 무슨 왕국을? 맘루크 왕국을 멸망을 시켰다. 그러면 같은 말로 뭐야? 맘루크 왕국이 먹고 있던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어디야? 시리아죠.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가 맘루크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거는 같은 말로 뭐야? 이집트와 시리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기억나나? 맘루크 왕국에 와 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야, 칼리프 나한테 내놔 해서 여러분 셀림 1세부터 이제 술탄 플러스 무슨 프라고 불러요? 술탄 플러스 칼리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특징, 술탄이면서 모두 겸했다. 칼리프도 겸했다. 그게 누구 때부터야? 셀림 1세. 게다가 자 보자. 셀림 1세는 야, 나 칼리프야. 술탄이면서 칼리프니까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무슨 나를, 메디나를 내가 보호하는 보호자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슬람의 보호자다, 내가 이슬람의 짱이다 라고 한 게 누구예요? 셀림 1세.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들을 굉장히 잘 낳죠. 이 아들이 바로 그때 했던 무슨 만? 술레이만 여러분 대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술레이만 대제까지 하면은 요 세 사람, 메흐메트, 셀림 1세, 술레이만만 딱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만 최고의 여러분 전성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술레이만이죠. 해볼게요. 요 사람은 여러분, 와, 무슨 가리를 정복해요? 헝가리를 정복했다. 야, 헝가리 뚫리면 바로 여러분 어디예요?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요 술레이만 1세가 되게 중요해요. 헝가리 정복한 다음에 서유럽까지 먹으려고 오스트리아의 여러분 수도였던 빈까지 쳐들어가서 빈을 포위했지만 유럽 애들이 완전 놀래가지고요, 엄청나게 지원해서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지 못해요. 하지만 서유럽이 엄청나게 깜짝 놀랍니다. 그 이름, 그 유명한 무슨 이만, 술레이만 1세. 헝가리도 먹고 오스트리아 빈도 포위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538년.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프레베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프레베자 해전에서 유럽의 교황 플러스 베네치의 연합군대를 다 패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요 슐레이만이 프레베자 해전에서 이긴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유럽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 무슨 애를? 지중해를 차지해서 지중해를 먹어버리는 게 누구예요? 슐레이만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문무를 겸비했어요. 전쟁도 잘해요. 헝가리 정보, 빈포위, 프레베자 해전에서 지중해도 먹었지만 여러분 이슬람의 법, 오스만의 법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법도 정비하고 여러 행정체제, 세금 걷는 것도 정비해서 완전 여러분 이슬람의 전성기가 바로 누굽니까? 술레이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걸 내가 한 꽤 오래 했거든요. 요 3명 왕은 자다가도 외워야 돼요. 왜냐? 오스만이 쉽게 나올 때가 많은데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오거든요.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오메트야, 메우메트. 가장 큰 업적.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셀림 1세, 맘루크 왕조 멸망, 이꼬로. 이집트와 시리아 점령. 그리고 칼리프 뺏어와서 술탄 칼리프.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자. 왜? 칼리프가 됐으니까. 그러면 셀림 1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친 술레이만. 헝가리 정복, 빈포이, 프레베자에서 지중해 먹고 법전을 정비하고 이렇게 딱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 천년 제국인 로마도 망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몽골 제국도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아. 역사라는 게 여러분 이거거나 이거야. 무슨 말이냐? 나라가 생겨서 발전하다가 전성기가 됐다가 쇠퇴하는데 운이 좋으면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 다시 한번 부흥했다가 망하거나 혹은 이렇게 한번 부흥한 다음에 계속 망해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요는 뭐냐? 세상에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특히 세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많은 왕조를 배우지만 영원한 왕조가 없죠. 길게는 뭐 드물게 500년, 1000년이 가지만 여러분 보통 200년 안에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자 이제 오스만의 전성기가 됐으니까 조금씩 약해지겠죠. 해볼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자 미안해요. 방금 전에 누구를 배웠어요? 술레이만 몇 세를 배웠어요? 1세를 배웠죠. 그러면 술레이만 1세 때 완전히 따라해보자. 오스만의 완전히 뭐였어요? 전성기였죠. 어떻게 전성기예요? 자, 또 한다. 뭐를 정복했어요?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한번 포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꾸 해볼게요. 무슨 배자? 프레베자 여러분 전투에서 모두 먹었어요. 지중해도 먹었더니 서유럽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 아니 지중해를 먹어야지 왔다 갔다 무역해서 돈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술레이만이 대략 1520년에서 1566년까지 그 술탄 칼리프를 하거든요. 그러면 술레이만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그 다음이 누구냐? 셀림 2세입니다. 셀림 몇 세? 2세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불쌍해요. 왜냐? 요쯤에 여러분 그 아시죠? 스페인이 여러분 이미 이 당시 무슨 개척을 해요? 신항로 개척을 해서 아메리카 먹은 다음에 여러분 엄청나게 은이나 금을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 요 후진국이었던 스페인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은과 금으로 여러분 부자가 돼서 군대를 양성해서 여러분 요때 스페인의 함대를 무슨 함대라고 불러요?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부었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결국 돈이 있어야 여러분 배도 만들고 군대도 키우고 무기도 사죠. 결국 돈을 유식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력이라 불러요? 경제력이죠. 돈 경제력이 돼야지 무슨 력이 세져요? 군사력이 세지죠. 예를 들어보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왜 그럴까? 미국의 국방 예산이 여러분 1년에 1000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미국의 그 별명을 우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무슨 국이라 불러요? 1000조국이라 부르죠. 왜? 1000조의 돈을 쓴다 이거야. 국방비로. 그럼 여러분 스페인이 힘이 세지니까 교황과 여러 유럽이 뭉쳐서 야 우리 술레이만한테 뺏긴 프레베자 때 뺏긴 지중해를 찾자 해서 해볼게요. 1571년 따라해보죠 여러분. 레판토 해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셀림 2세 때 5번 외워볼게요. 레판토 해전은 뭐냐? 오스만과 자 스페인
유럽에 여러분 여러 국가가 연합을 해요. 여기는 교황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스만과 스페인을 기점으로 여러 유럽이 뭉쳐서 싸운 게 레판토 해전인데 여기서 기적이 벌어져요. 뭐냐? 누가 이겨 여러분? 스페인과 유럽이 이겨요. 그래서 1571년 여러분 레판토 해전으로 다시 여러분 유럽이 무슨 해를 차지합니까? 지중해를 차지하는 거야. 이때부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확은 아니지만 전성기였던 인제 오스만이 조금씩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5번. 무슨 토해전? 레판토 해전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이런 식이야. 여러분이 19살이었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서 20살이 되면은 법적으로 성인이죠. 그러면 하루 차이에 19살이었다가 20살이 딱 되다 갑자기 막 수염도 많이 나고 막 그러진 않죠 여러분. 조금씩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오스만이 여러분 확 망하는 게 아니라 전성기에서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레판토 해전. 그래서 레판토 해전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오스만에서는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냥 뭐 잠시 진 거야. 그 정도인데 왜 그러느냐? 요거야. 여러분 15, 16세기 때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무슨 왕정이 돼요? 절대 왕정이 되고 금과 은이 들어오고 식민지가 많아지고 군대를 키우니까 이때부터 약간 우스갯소리로 오스만에 비해서 굉장히 약했던 서유럽이 세지면서 점점 오스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요거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이 잘 나가다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10번. 연도 외울게요. 1571년 레판토 해전. 그러면 레판토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야? 스페인. 왜냐? 스페인이 이때 무슨 항로 개척으로? 신항로 개척으로 아메리카 금은이 있었죠 여러분? 이걸로 한 거야. 근데 웃긴 거. 한 15년 정도 있다가 또 스페인이 꺾이죠. 누구한테 당해요?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그 여왕한테 여러분 무적 함대가 거의 처참하게 붕괴되면서 스페인도 그때부터 조금씩 약해지면서 누가 뜨는 거야? 네덜란드, 영국이 뜨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역사의 절대 강자, 영원한 강자는 없죠. 계속 바뀌는 건데 모든 나라의 여러분 국방력이나 그 나라의 힘은요 반드시 뭐가 바탕이 돼야 돼? 경제력. 경제력이 없으면 여러분 군대를 못 키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시험에 잘 나오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특징을 몇 개 해볼게요. 오히려 요게 더 잘 나와. 왕들 나오는 거는 좀 어렵게 나오는 거야. 왜냐?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니까 메호메트, 그 다음에 셀림 1세, 그 다음에 슐레이만 외울 것 같죠? 한 달 지나봐. 복습 안 하면 까먹어요. 근데 한 번 열심히 배워서 외웠는데 복습 안 하고 6개월 있다가 딱 봤는데 갑자기 막 나와버리면 많이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죠? 자, 해볼게요. 일단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왕을 술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셀림 1세 때, 셀림 1세 때 맘루크 왕국을 정복하면서 거기 있던 칼리프한테 뭐를 받아와요? 칼리프를 받아왔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재정일치다. 그래서 외울게요. 오스만 제국은 셀림 1세부터 1517년부터 술탄 칼리프 제도가 형성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스만 제국에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해볼게요. 지금 말이 어려워요. 대부 씨름의 여러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나도 잘 안 외워줬거든. 한 20번은 해야 돼요. 대부 씨름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부 씨름의 제도예요. 해보죠 여러분. 자, 요게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한 무슨 반도예요? 발칸반도죠. 요 발칸반도는 지금 다 누가 먹었어요? 오스만이 먹었죠. 그러면 발칸반도에서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어디야?
비잔티움 제국인데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뭐였어요? 크리스토교였죠. 그러면 현재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이 먹고 있지만 무슨 종교가 많아요? 크리스토교가 많죠. 그러면 대부시드메 제도는 뭐냐? 발칸반도의 크리스토교 7살에서 10대 애들 7살에서 10대의 크리스토교 애들을 남자애들을 거의 납치하거나 혹은 강제로 데려오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얘네들을 데려다가 이슬람 교도로 만들어요. 이슬람 교도로 만든 다음에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머리가 좋고 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면은 관리로 삼고 애가 튼튼하고 좀 용맹하면 여러분 군인으로 만드는데 이 군인을 너무 잘 나와요. 예니 체리라 부릅니다. 무슨 체리? 예니 체리야. 그러면 일단 해보자. 자, 오스만 제국에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5번 무슨 시름에? 대부시름에? 대부시름에. 그러면 대부시름에가 뭐야? 오스만의 식민지였던 발칸반도의 백인이죠. 크리스토교 어린애들을 납치하거나 강제로 잡아오거나 자발적으로 와서 일정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슬람 교도로 만든 다음에 똑똑한 애들은 관리로 만들고 용맹한 애들은 술탄 칼리프의 직속 군대인 예니체리로 만드는 거야. 그럼 잠깐만 여기서 질문 하나. 선생님 왜? 아니 그냥 오스만 애들 원래 여러분 오스만 제국은 무슨 남이에요? 이슬람이죠. 그럼 이슬람 애들 데려다가 군대 보내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군대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자 해볼게. 여러분 내가 술탄 칼리프인데 이슬람 가문이 있어. 나랑 친해. 귀족이야. 그러면 제 귀족 아들을 장군 삼고 이슬람 애들을 다 군대로 삼으면 혹시라도 얘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왕권을 제압하거나 왕한테 까불 수가 있죠. 그런데 봐. 그 크리스토교 애들을 잡아왔어. 그럼 엄마 아빠랑 띄워놨죠. 그럼 얘네 지금 누가 얘네를 지금 다스리는 거야? 술탄 칼리프가 얘네 교육시켜줘서 관리 삼아주고 군대 삼아줘가지고 돈 많이 주겠죠. 그럼 일단 얘네들은 여러분 벌써 생김새가 틀리죠. 뭐야? 백인이죠. 고향이 어디야? 발칸이죠. 그럼 이슬람이랑 아무 접점이 없지. 그럼 얘네들은 지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술탄 칼리프한테 개길 수가 없어요. 왜냐? 엄마 아빠 다 이쪽 용사 짓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책을 읽어봤더니 요 내부시름에 무슨 시름에? 대부시름에 제대로 예니체리와 관리를 뽑은 이유는 뭐냐? 왕이 자기의 측근 세력을 키우는 거야. 누구를 대비해서? 왜? 너무 이슬람 쪽 자기 측근들이 힘이 세지면 여러분 까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볼게.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어디 회사의 사장이야. 그러면 직원이 1000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900명이 특정한 대학 해보자.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다 집이 뉴욕이고 가까운 동네 살면 여러분 똘똘 뭉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회사 가더라도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사람은 뽑지 않아요. 여러 대학을 섞어서 뽑는다고. 일부러라도.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술탄 칼리프가 자기 측근 세력을 키우려고 만든 제도가 10번. 대부시름에. 뭐라고요? 대부시름에. 해가지고 공부 잘하면은 머리가 좋으면은 관리. 용맹하면 왕 직속의 무슨 체리? 예니체리로 만들었다. 이게 제일 잘 나와. 뭔지 아시겠죠? 자, 지어볼게요. 천천히. 오스만 제국의 특징. 술탄이 모두 겸했다. 칼리프도 겸했다. 그 다음에 발칸반도의 꼬마 애들을 납치해다가 이슬람 교도로 만든 다음에 교육시켜서 술탄 칼리프의 직속 부하로 만들었다. 두 종류죠. 좀 똑똑하면 관리, 용맹하면 왕 직속의 직속 부대인 무슨 체리? 예니 체리가 돼요. 그럼 해보자 여러분. 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예니 체리예요. 요 예니 체리의 이름은 자 새로운 무슨 데라 부른대요? 새로운 군대란 뜻이 있대요. 그러면 예니 체리는 여러분 완전 술탄의 무슨 군대야? 술탄의 직속 군대야. 오로지
술탄에게만 충성을 해요. 그럼 얘네 일이 뭐가 있느냐? 술탄을 경호하거나 중요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엄청나게 잘 싸웠는데 유럽 애들이요 예니체리만 들으면 완전히 뭐 겁먹을 정도로 용맹함과 전투력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요 예니체리는 제가 봤더니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발칸반도에 크리스토교 어린애들을 뭘로? 이슬람으로 여러분 개종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초기에는 잘 들어봐요. 초기에는 결혼도 못했대요. 그러면 월급은 많이 주는데 결혼 금지야. 왜 그럴까? 봐봐. 내가 예니체리인데 장군이 됐어. 그럼 결혼하면 내 아들도 예니체리 장군이 되겠죠. 내 손자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거대한 세력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탄 칼리프한테 반란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예니체리는 초기에는 결혼을 못했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니체리가 이제 뭐를 해요?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예니체리면은 아들도 예니체리, 손자도 예니체리. 그럼 여러분 나중에 세습이 되면서 요 예니체리가 나중에 엄청나게 세져요. 엄청나게 세지니까 문제가 터져요. 이건 그냥 서비스를 해줄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17, 18세기가 딱 됐더니 서유럽은 과학혁명, 상업혁명으로 막 무기가 발달하고 장난이 아닌 거야. 특히 여러분 18세기 때 서유럽은 무슨 혁명이 벌어져요? 산업혁명이 벌어져가지고 무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17, 18 특히 19세기 초까지 술탄 칼리프가 야 안되겠다. 이거 유럽 애들이 너무 무기가 뛰어나니까 우리 오스만 제국도 군대를 뭐 하려고 했어요?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삐진 거야. 예니체리가 뵀더니 잠깐만 우리 술탄 칼리프가 유럽식으로 총 좋은 거 가져오고 대포 좋은 거 가져오면은 우리의 존재가 약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엽기적인 일이 발생해요. 이 예니체리가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술탄 칼리프를 죽이기도 하고 술탄 칼리프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개혁을 미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830년대인가 1829년에 어떤 술탄 칼리프가 야 안되겠다. 쟤네 예니체리가 있는 이상 우리 오스만이 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예니체리를 파티에 초대해가지고 야 니네 고생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예니체리를 여러분 1830년쯤에 싹 죽여버리고 그때 개혁을 하는 거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그때 좀 늦었던 것 같아. 왜? 결국 계속 오스만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긴 거야. 예니체리가 제가 알기로는 생긴 게 1350년 전으로 생겼을 거야. 그래서 언제 끝나요? 1830년 전 끝나는데 거의 여러분 400~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이 엄청나게 강한 군대로 키워줬는데 결국 막판에는 오스만이 약하게 된 이유가 뭐야? 예니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역사의 특징이 있죠. 어떤 세력이 너무 강하게 권력을 가지면은 능력은 떨어지고 권력만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싫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수파라 그러죠. 지나치게 여러분 보수파가 되면 개혁을 물론 보수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해버리니까 지나친 보수파가 되니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든 거야. 이게 역사의 공식이야. 꼭 예니체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볼게요. 자,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 선생님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한 게 무슨 체리? 예니체리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볼게요, 여러분.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그렸지만 자,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여러분 이만해요. 자, 오스만 제국 이만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투르크족이고 이슬람이고, 그럼 여기 발칸에 수많은 불가리 마다 많죠? 여기도 이집트 민족 있고 아랍족 있고. 여러분 오스만 제국은요, 오스만 제국은 다민족, 어찌 보면 뭐야? 다종교 제국이에요. 그럼 물어보자. 다종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민족이 사는데 여러분 무단 통치나 다른 나라 종교 탄압하면 반드시 전쟁이 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여러분 옛날 배웠나?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게 무슨 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기억나죠? 근데 아시리아가 최초로 여러분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멸망하죠. 그 이유가 뭘까? 아시리아가 여러분 오리엔트를 통일하자마자 지나치게 무슨 통치를 해요? 무력으로 통치하죠. 막 무조건 때리고 세금 많이 걷으니까 여러분 바로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망하자마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리엔트를 다시 한번 통일한 게 뭐예요? 아케메네스죠. 무슨 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를 공부해서 현재에 뭐 하는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여러분 지나치게 폭력으로 통치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우리가 기억나려면 여러분 무슨 통치를 해요? 관종 통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가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오래 가죠. 거의 몇 년을 가요 여러분? 거의 500년 이상을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보기엔 오스만 제국도 여러분 굉장한 관용 정책을 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밀레트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무슨 트? 밀레트. 이 밀레트가 뭐냐? 자, 교과서에는 종교 무슨 체라고 써 있어요? 종교 공동체야. 예를 들어 보자. 이게 이스탄불이야. 오스만의 수도인 이스탄불인데, 자, 요 지역은 크리스토교도가 살아요. 요 지역은 유대교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크리스토교와 유대교 애들이 모여 사는 곳을 유대교 밀레트, 크리스토교 밀레트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 종교가 틀리면 탄압하거나 심지어 법으로 보호를 안 해주거나 심지어 많이 학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하는 말, 야 크리스토교야 유대교야 니네 모여 살아라. 모여 살고 세금인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 무슨 야라 불러요? 지지야라 부르죠. 요거만 잘 내면 니네에게 뭐를 허용하겠다. 일정 부분 자치를 주겠다. 니네 간섭하지 않겠다. 니네 종교도 탄압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이지만 예를 들면 유대교지만 크리스토교지만 똑똑하면요 관리로 삼기도 한대요. 출세도 보장하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자기네 문화와 종교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단 오스만에 충성하고 세금 잘 내고 말 잘 따랐을 때 요 제도를 10번 해볼게요. 무슨 제도? 밀레트 제도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스만 제도는 아케메네스도 페르시아랑 여러 나라의 무슨 통치를 따라한 거다. 관용 정책을 따라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되게 요즘에 강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10번 무슨 제도가 있었다. 밀레트. 이 밀레트가 뭐라고요? 종교 공동체. 지지야. 세금만 잘 내면은 크리스토교, 유대교와 종교와 여러 가지를 인정해줬다 해서 외울게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관용적이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넓은 제국이 몇백 년 이상 간 거야. 만약에 기억나나? 혹시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자, 우마이야 왕조가 거의 100년 만에 망하죠. 언제? 661년에 생겼는데 750년에 망하죠. 그 이유가 뭐야? 아랍 무슨 주의를 해요? 제일주의를 하죠. 기억나요? 이슬람인데 이슬람 믿는 사람 중에 아랍인만 잘해주고 나머지는 같은 이슬람인데 아랍 쪽이 아니라고 여러분 차별했다가 금방 망했잖아. 그러면 이 우마이야 왕조의 아랍 제일주의랑 완전 반대가 되는 건 개념은 뭐예요? 오스만 제국의 무슨 트? 밀레 무슨 트? 밀레트 제도 꼭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까먹기 전에 조금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리 지금
무슨만 제국하고 있어요? 오스만 제국.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술탄이라고 불렀다가 셀림 1세 때 여러분 무슨 프라하고 같이 불러요? 칼리프. 오스만 제국은 술탄 칼리프 제도다. 그리고 두 번째,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에 크리스토교 애들을 납치 내지는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켰다. 대부 무슨 배 제도? 씨름의 제도. 여기서 좀 똑똑하면은 머리가 좋으면 관리상고, 용맹하면은 오호 요게 잘 나오죠? 무슨 체리? 왕 직속의 군대인 무슨 체리로 만들었다. 예니 체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관대하죠. 뭐가 있느냐? 그래, 너 세금 잘 내고 우리 오스만 제국에 충성하면 네 종교와 경제의 자유를 인정해줄게. 해볼게 여러분. 자, 무슨 트 제도? 밀레트, 이렇게 밀레트 제도. 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번째,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은요 티마르, 티마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해볼게요. 야, 오스만이 엄청 커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장군 내지 군인들에게, 야, 장군아, 내가 너 여기를 너의 티마르로 준대요. 그러면 티마르가 뭐냐? 장군들이 토지를 받아서 여기서 요 받은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뭐를 키우는 거야? 군대를 키우는 게 무슨 제도예요? 티마르 제도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술탄 칼리프가 어떤 지역의 장군한테 여기를 티마르라고 줘요. 그러면 요 티마르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세금이란 뜻인가 봐. 그러면 장군이 받은 지역에서 티마르 세금 걷어서 그걸로 군대 키워서 오스만의 술탄이 부르면은 그 군대 이끌고 나가 싸워주는 게 무슨 제도? 티마르 제도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봉건적 무슨 제도? 군사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여러분. 자, 이거야 중앙집권이긴 하지만 월급을 주는 거야. 야, 장군아, 너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저 경기도 어디 가서 그 티마르 세금 걷어가지고 군사 1000명은 유지해라. 요게 무슨 제도? 티마르 제도. 그럼 여러분 재밌게 해보자. 오스만이죠. 오스만은 좀 미음이 많네. 자, 종교 공동체 무슨 트 제도? 밀레트 제도. 그 다음에 군사 제도. 자, 무슨 제도? 티마르 제도.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렵죠. 싫어. 대부 시름에 예니체리 무슨 칼리프? 술탄 칼리프죠? 자, 됐고요. 그럼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건데 옛날 걸 좀 해줄게요. 자, 재밌게 해보자. 여러분 오스만 티르크, 오스만 제국의 친척이 있었죠. 해볼게요. 셀주크. 여러분 셀주크 트르크 기억나시죠? 그럼 해보자. 셀주크 트르크는 자 일단 무슨 왕조를 물리쳐요? 부하이 왕조를 물리쳐서 누구를 도왔어요? 아바스 왕조의 무슨 프를 도왔어요? 칼리프를 도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 1055년에 아바스 왕조 칼리프가 자기를 괴롭히던 부하이 왕조를 셀주크가 없애주니까 셀주크의 왕이었던 토그릴 베그란 사람한테 야, 셀주크 토그리라 정말 고맙다. 니네가 부하이를 제거해줬으니까 내가 너 최초로 너를 무슨 탄에 임명해? 술탄에 임명했다. 그래서 최초의 술탄이라고 쓰인 게 누구예요? 셀주크 트루크. 두 번째, 여러분 셀주크 트루크가 여러분 어디를 먹어요? 아나톨리아도 먹고 지금의 터키죠. 두 번째, 아이고 요게 문제죠. 무슨 살렘을 정복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러분 솔직히 크리스토교 순례자 박해했죠.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셀주크 트루크 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무슨 전쟁을 유발했다? 십자군 전쟁에 동기를 부여한 게 누구예요? 셀주크 트루크. 그러면 십자군 전쟁 일으키게 된 계기 오스만 트루크야? 셀주크 트루크야? 셀주크 트루크죠. 그러면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 내가 심화학습을 해줄게요.
오스만 제국에서 장군들에게 세금 걷어서 군대 키우라고 한 게 무슨 마르 제도야? 티마르. 무슨 마르? 티마르라면 여러분 셀주크죠. 셀주크는 이크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따라해 볼게요. 셀주크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다? 이크타 제도. 그러면 이크타가 뭐냐? 똑같아요. 티마르처럼. 셀주크도 장군들에게 여러분 땅을 줘가지고 거기서 군대 키우는 게 이크타 제도예요. 그래서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울게요. 오스만만은 무슨 말을? 티마르. 이크타는 셀주크 트르크의 군사 토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수능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근데 교과서마다 어떤 교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고 EBS 특강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요즘에는 티마르가 많이 나오는데 내신으로 치면 가끔 가다가 어떤 학교에서는 요거를 어렵게 내려고 선생님이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다시 군사제도 셀주크 트르크는 이크타. 무슨 타? 이크타. 그 다음에 오스만은 뭐야 여러분? 티마르 제도. 무슨 제도? 티마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하면 오스만의 아주 중요한 거는 다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재밌게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스만의 문화를 조금 해볼게요. 아니 문화를 할 게 없고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오스만 문화는 일단 오스만 투르크죠. 자, 투르크 문화 섞여 이겼죠. 그 다음에 어디 먹었어요? 무슨 티움? 비잔티움을 점령했으니까 비잔티움 문화도 있겠죠. 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를 깔고 있는데 이슬람 문화 안에는 여러분 당연히 무슨 시아 문화가 들어가 있겠어요? 페르시아 문화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해요. 왜냐? 천년 제국의 비잔티움, 트리크의 어떤 전통 문화, 게다가 종교는 이슬람이고, 그리고 그 서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했던 문화, 페르시아 문화가 번성했겠죠. 또 여러분 알 거예요. 티무르 제국, 셀주크 트루크, 오스만 트루크 하면 여러분 그 미술 중에서 어떤 미술이냐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페르시아의 무슨화가 되게 발달했다? 세미라가 되게 발달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 안에 그림은 페르시아 세미라가 항상 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최고로 발달했대. 왜냐? 그 전에 있던 여러분 셀주크 트루크, 티무르 모든 문화 흡수한 게 누구야? 오스만이니까 가장 정점에 이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볼게요. 자, 지도 그려보자. 여러분 요게 요렇게 간략하게 해볼게요. 오스만 제국이면 여러분 좀만 가면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여러분 중앙아시아가 있고 여기 여러분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그런데 바로 오스만의 이쪽은 여러분 바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럽이 있어요? 유럽이 있죠. 그건 잡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스만 딱 가운데 있죠. 이쪽에 뭐가 있어요? 유럽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 아시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오스만 제국은 무슨 무역으로? 중개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유럽이 야, 이 오스만이 가운데서 중개 무역하니까 비싸게 팔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 유럽이 나중에 무슨 항로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신항로 개척하게 된 계기도 오스만의 중개 무역이 너무 비싸게 파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스만이 무역을 할 때 여러분 야 유럽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권을 줘요? 아까 자치권 무슨 거 같은 거 밀레트 같은 거 줘서 여러분 거기 와서 장사를 굉장히 권장을 했대요. 그래서 의외로 종교 탄압을 많이 하지 않았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스만 제국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이건 외울 것도 없죠. 그냥 오스만 티르크니까 티르크 문화, 비잔티움 먹었으니까 비잔틴 문화. 기본적으로 이슬람인데 따라해 볼게요. 오스만은 기본적으로 다수인 무슨 파가 되는 거예요? 수니파. 무슨 파? 수니파. 그리고 페르시아 세미라가 유행했다.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1분 동안 오늘 조금 배운 거 1분 동안 해볼게요. 자,
해보자. 일단 아까 복습할 때 왕 3명을 배웠어요. 해볼게요. 메흐메트 배웠죠. 말로 해볼게. 자, 메흐메트는 비잔티움 멸망. 자,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꾼 다음에 천도했죠. 그렇죠? 이 딱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와야 돼요? 무슨 1세? 셀림 1세. 해보자. 맘루크 왕조 멸망. 즉 뭐예요? 이집트와 시리아. 맘루크 왕조에 숨어있던 칼리프 찾아서 술탄 칼리프. 나 이제 술탄 칼리프니까 내가 이슬람의 보호자죠. 메카와 메디나 보호.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와야 돼요? 가장 유명한 슐레이만 대제가 나와야 되겠죠. 해보자. 헝가리 정복. 빈포위. 기억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프레베자 전투. 뭐라고요? 프레베자 전투로 어디야? 지중해를 먹었다. 여태까지가 최고 전성기였다가 누구? 여러분 셀림 2세 때 1571년 무슨 토해전? 레판토 해전으로 지중해 뺏기면서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 1분도 안 걸리죠. 또 하나 오스만 제국의 문화적 특징. 첫째, 술탄이 셀림 1세부터 모두 하였다. 칼리프도 하였다. 술탄 칼리프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1517년부터 술탄 칼리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잘 나오는 거, 제일 잘 나오는 거, 대부 시르메 제도. 발칸반도에서 크리스토계를 납치하다가 관리로 삼기도 하고 새로운 군대. 여러분 무슨 체리? 예니 체리. 꼭 기억나죠? 또 하나 세 번째, 오스만 제국은 관용이었죠. 종교적 공동체에게 자율권을 줬죠. 자, 따라해보죠 여러분. 무슨트 제도? 밀레트 제도. 밀레트. 또 하나 군사제도. 장군아, 네가 세금 걷어서 군대 키워라. 여러분 무슨 제도? 티마르 제도.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 셀주크 투르크도 있었죠. 셀주크 투르크는 무슨 타 제도? 이크타 제도.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만 외우면 돼요. 알았죠? 자, 고생했습니다.